일정의 변동이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후보자를 두고 성향이 너무 친북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계속 친북을 얘기하는데 뭐가 친북인지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도식을 하면 이 외교안보 라인을 현 새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누고 자주파는 친북, 그 대표적인 인사가 이종석. 이런 식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론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친북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실제 청문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그런 요인이 나온 적이 없고요. 과거 통일부 장관을 하거나 이 NSC 사무처장을 하면 당연히 여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 화해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대북 관계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기본적인 외교 노선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온 분입니다. 친북이라고 단정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딱지를 붙여놓고 실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일단 묶어놓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가 안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정보 책임자를 임명해야 될 상황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임명 절차를 미루는 것은 뭐 그동안 안보를 중시하는 이 보수라고 스스로 자처해 놓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인사 청문 절차를 임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속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결해서 이 공백을 좀 메우는 조치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정보위 회의 취소를 이유로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전체 회의 취소와 관련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는 원내 지도부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사 검증부터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인사검증부터 쉽게 합의를 해줄 수 없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적인 면이랑 상관없이 그냥 첫 번째 검증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그럼 뭐 박선원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게 확인된 바 없고 아마 원내 전략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워낙 힘이 없죠. 의석수 후보나 이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저희가 또 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라서 원내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일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원내대표와의 그 식사 시간에 대통령이 건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총리하고 인사청문 관련해서 자 인사청문 통과가 하나 있겠죠. 물론 통과 안 해도 됩니다만은 통과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추경이 있고요. 그다음 원내 상임위원장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다 저희는 패키지화해서 대통령께 뭐 어떤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 민주당과 협상을 임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하나 하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내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걸 도덕적 평가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지만 실제 그 직책과 안 맞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의 직책과는 맞죠. 대북관을 볼 때 대북관이 이게 친북이라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북관 자체가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을 적국으로 예상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서 그런 시각하에 분석을 하는 이런 국정원의 업무와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종석 후보자가 이전에 보면 필리핀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왜 우리가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못마땅하게 한 분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는 처벌 대상인데 이걸 완화한 게 대북협력교류법이에요. 신고만 하면 만날 수 있게. 이것도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DMZ
비무장지대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유엔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허가받지 않고 들어가. 그 말은 뭐냐면 정전협정 자체를 부정하고 종전으로 가자는 거 아니냐라고는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네네. 다양한 그 문제거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엊그제 청문당 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이제 해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좀 추이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내 전략으로 저희가 패키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특검 넘어가기 전에 뭐 간략히 뭐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원내 전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뭐 도덕적 평가까지 갈 이유는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대 전략을 쓸 상황이 아닌 거 아닙니까? 예. 비사기업 내란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요. 지금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상황에서 실제 대북 안보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특히 통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 이 수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걸 연계시켜서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다 이해해 줄 만큼 우리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정원장에 계시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살당한 그 여러 가지 정황들, 첩보들 이걸 삭제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도 원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과연 국가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국정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이유 또는 검증 과정을 더 거치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네, 두 분 의견 종합적으로 들어봤고요.